네, 반갑습니다. 인테리어 조명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얘기할 내용은 조명의 색의 성질, 색깔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조명 등 계획, 설계, 제작, 이제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의 분류, 성질, 혼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 앞전에 그 빛에 대한 가시광선에 대한 얘기를 아마 했고 학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인지하는 그 색은 일단 빛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빛이 있어야 색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고, 그 빛에 의해서 색의 파장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색의 분류를 보면 색채는 일반적으로 무채색, 유채색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무채색은 흰색, 회색, 검정색 등 색기가 없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채색은 무채색을 제외한 다른 색깔 모든 색을 이제 유채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채색은 흰색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투사될 때 그 빛을 상광이라고 하고, 이 상광이 완전히 반사된 때에 나타나는 생기는 백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색이 있습니다. 반사광의 일부를 분해하지 않고 흡수하여 나머지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반사광이 많아질수록 명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반사광이 적을수록 명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색의 3요소, 3속성이 되는데, 이때 얘기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검정색, 물체에 투사되는 빛이 100% 흡수되었을 때 현상이 되고, 그러나 검정색은 소량의 광선을 반사하기도 합니다. 1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유채색이 되어 있고,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이제 유채색이라고 하고, 유채색에 무채색을 혼합하여도 색기가 있는 한 유채색이라고 한다. 그다음 조금 전에 이제 명도가 나왔는데, 색의 3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가 되겠고, 이 조합에 의해서 어느 특정 색이 결정되고 이를 속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뭐 색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도라든가 채도, 축에 따라서 색의 속성이 변하게 됩니다. 먼저 색상, H로 표시하고 U가 되겠습니다. 기호도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H라는 거. 그 다음에 정의는 인간이 지각하는 빨강, 노랑, 파랑과 같은 색의 성질을 말한다. 빛의 파장에 의해서 구별되며, 가시광선 중에 가장 긴 파장은 빨간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 빨강, 노랑, 파랑, 이게 이제 색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도가 있죠. 명도는 밸류에서 V로 표시하고, 색의 3속성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명도이고,
간단히 말해서 색이 밝고 어두운 정도를 이제 명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물리적으로 시간 반사율의 고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채도가 있습니다. 채도는 C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고, 색의 선명한 정도를 나타내며 자극광 파장의 순도에 좌우되고, 자극광이 한 가지 파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도가 높고 여러 가지 파장이 섞여 있을수록 채도는 떨어진다. 그리고 채도가 높다는 말은 색상이 그만큼 순수하다는 뜻이고, 채도가 낮다는 말은 순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세 개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명도, 채도, 색상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개의 혼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별혼합, 감산혼합 또는 생료혼합이라고 하고, 감별혼합 또는 감산혼합이라고 하여 이러한 그 염료의 혼합, 물감의 혼색 등 색채 혼합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혼합하면 명도, 채도가 모두 낮아지며 일명 마이너스 혼합이다, 감산 혼합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감산 혼합의 3원색은 가산 혼합의 2차 색인 적자주, 황, 청색이며 이것들이 곧 물감의 3원색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법혼합, 가산혼합 또는 색광혼합, 적색, 녹색, 그 다음에 청색, 요 세 가지 색상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색의 3원색이 되는데, 색광을 혼합하면 명도는 높아지고 보색끼리의 혼합은 무채색이 된다. 요 이제 지금 색의 성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색의 혼합, 색의 성질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원을 그려서 쭉 보면 여기 이제 황색,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적색, 그래서 RGB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RGB, 여기 RGB가 여기 있죠. RGB, B 이렇게 색의 3원색에 의해서 이렇게 RGB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감법 혼합인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법 혼합인 경우는 감법 혼합인 경우는 이제 적자 또는 황, 청을 사용했지만, 가법 혼합인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그 RGB가 RGB의 혼합에 의해서 황색, 그 다음에 청색, 적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요 세 가지가 또 섞어지면 그 가법 혼합인 경우는 이제 보색끼리의 혼합이 되니까 무채색이 되는 거죠. 얘가 흰색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색 길이의 혼합에 의해서 무채색으로 무채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3원스의 그 성질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색의 이제 먼셀 표색계가 있게 되는데 컬러가 아니어서 책에는 지금 컬러로 되어 있는데 책에 그 자료를 쓸 수가 없어서 일단 책을 한번 그 먼셀의 3원색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는 지금 21쪽에 먼셀의 10색 상환표가 나와 있네요. 어쨌든 그 책은 책대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 표색계가 있습니다. 색을 표시하는 체계를 표색계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먼셀,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있습니다. 먼셀 표색계가 가장 많이 일반화되어 있죠. 먼셀 표색계는 현재 우리나라 공업 규격 KSA 006-71 세계 삼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으로 제정되어 사용하고 있고, 또 교육용으로도 채택돼서 표식계 된 표식계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수정 먼셀 표식계를 이제 보통 먼셀 표식계라고 해서 사용을 한다. 여기 이제 먼셀 표식계 색상원, 그다음에 색채, 입체적으로 이제 색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먼셀의 색상을 휴, 그다음에 명도를 밸류, 채도를 크로마, 그래서 H, V, C 이렇게 나타내고, 색상, 명도, 채도의 기호, 요 H, V, C의 그 표시 방법은 HV/CC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강의 순색을 예를 들면 OR4/14 이렇게 적게 되는데, 여기에 OR은 색상을 나타내고 4는 명도, 그 다음에 채도가 14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OR 4에 14 이렇게 읽는다. 그다음 색상, 먼셀이 최초에 만든 주요 5주요 색상에다가 그 보색을 추가해서 R, YR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10개 기본 먼셀 색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컬러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뭐 다시 이제 이 10색을 10등분하여 전체적으로 이제 100색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도, 무채색의 명도 단계는 N1, N2, N3, N9까지, 그리고 N9.5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무채색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N, 뉴트럴 이제 앞에 N자를 취하고 있습니다. N5, N9 등으로 이렇게 표시된다. 유채색의 명도 단계는 대개 명도 2부터 9, 명도 9까지 1단계로 배열되어 있으며, 먼셀 색표 집의 경우 Y의 색상이 2.5Y, 5Y, 7.5Y, 10Y 이렇게의 색상은 명도
8.5에 대한 채도 배열이 추가되어 있다. 여기 이제 먼셀 색상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채도는 중심의 무채색 축을 0으로 하고 수평 방향으로 차례로 번호가 커지게 되어 있고, 번호가 증가하면 채도가 높고, 가장 채도가 높은 색상의 번호는 색상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각 색상에 있어서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을 순책이라고 하는데, 현재 가능한 색표에서는 적색의 순색은 채도 14, 황색은 12, 청색은 8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이제 교육부에서 채택한 20색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번 빨강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20번 현재까지 한번 참고해서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색채의 지각적 효과, 색의 대비. 어떤 색이 다른 색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와 다른 색의 틀린 색으로, 다른 색으로 이렇게 변해서 보이는 현상을 색의 대비다. 이 앞전에 우리가 용어의 정리, 조명 용어의 정리를 좀 했었는데, 연색성이라는 걸 했었죠, 그죠? 연색성. 색이 벽지라든가 벽지 컬러가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 비치는 조명 등에 의해서 나오는 색깔과 벽지의 색깔에 의해서 이 전체 분위기 색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벽의 색이 주로 많이 받게 되겠죠. 동시 대비가 있고, 먼저 동시 대비를 보면 두색 이상을 동시에 볼 때 일어나는 대비 현상. 그래서 명도 대비, 색상 대비, 채도 대비, 보색 대비 이렇게 있습니다. 명도 대비는 명도가 다른 두 색의 서로의 영향으로 인하여 밝은 색은 더 밝게, 어두운 색은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으로, 명도차가 클수록 대비 현상이 당연히 커지겠죠. 어두운 색 다음에 보는 밝은 색이나 어두운 색 속에 작은 면적의 밝은 색은 과대평가되어 더욱 밝게 보인다. 그렇겠죠. 어두운 색이 있는데, 어두운 색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밝은 색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더 밝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색상 대비, 색상이 다른 두 색의 서로 영향으로 인하여 색상차가 크게 보이는 현상. 색상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색상안이라고 한다면 두 색의 색상 차가 3이라고 한다면 약 3보다 더 크게 보인다. 이게 이제 색상의 차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색상 대비가 되겠죠. 결국 색상 차가 크게 보인다는 뜻은 색상이 서로의 거리가 먼 쪽으로 변해 보인다는 말이다. 그 다음 채도 대비. 채도가 다른 두 색이 서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채도차가 크게 보이는 현상. 즉, 채도가 높은 색은 더 높게, 채도가 낮은 색은 더 낮게 보인다. 그 다음에 보색 대비. 보색 관계인 두 색이 서로의 영향에 의해 채도가 높아져 보이는 현상. 그래서 두 색이 모두 좀 더 선명한 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 대비. 면적이 크고 작음에 의해서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 즉 면적이 커지면 명도 및 채도가 증대되어 그 색은 실제보다 밝게 보이고 또 선명하게 채도가 높아 보인다. 반대인 경우는 이제 면적이 작으면 명도, 채도가 감소되어 보이는 대비 현상, 조금 더 대비가 된다. 이런 현상이 이제 면적에 의해서 생기는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 대비 또는 계속 대비. 어떤 색을 보고 난 후에 다른 색을 보는 경우 앞에 본 색이 영향을 미쳐서 다음에 보는 색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계속 조금 응시를 하다가 다른 색을 보면 요 색이 실제 색이 아닌 색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잔상이 생겨서. 그래서 잔상과 향상성, 색의 잔상, 그래서 색의 대비 중 계시 대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잔상이란 자극을 주어 색깔이 생긴 후 자극을 제거한 후에도 그 흥분이라는 것은 요 빨간색을 본 그 잔상을 얘기하는 거죠. 남아서 원자극과 동질 또는 이질의 감각 경험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잔상이다. 그 다음에 향상성. 백지를 밝은 곳에 있을 때와 어두운 곳에 있을 때와를 비교하면 반사량이 다르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가 더 어둡게 보이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향상성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같은 백지로 인식한다. 여기 이제 향상성이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보는 밝기나 색의 조명 등의 물리적 변화에 대응하여 망막 자극의 변화가 비례하지 않는 것을 색 또는 색의 향상성이다. 그 다음에 명시도와 주목성이 있습니다. 명시도, 시인성. 같은 글이 있는 크기의 색이 있을 때 확실히 보이는 색과 보이지 않는 색이 있다. 전자를 이제 명시도가 높다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이제 명시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교통표지와 같은 것은 명시도가 높은 색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얼른 인식을 해서 운전자가 빨리 가야 되니까. 명시도가 어떤 색이 독자적으로 지닌 성질이기보다는 배경색과의 대비해서 나오는 상대적인 가치인 것이다. 그래서 흑색 배경일 때는 주황이 높고 명시성이 높고 여기서 자는 이제 붉은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청 등은 백색 바탕에서 이와 반대다. 그런 현상이 이제 명시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목성 또는 유목성. 주목성은 색 자체가 우리의 눈을 끄는 힘을 말하는데, 명시도가 높은 색은 어느 정도 주목성도 높다. 명시도가 배경색과의 관계에서 특히 명도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주목성은 색 자체가 주목되기 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목성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분류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표가 얘기한 주목성이 되겠죠. 그래서 주목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래서 난색 계열, 한색 계열이 되겠고, 이쪽으로 갈수록 더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명성, 고채도, 색의 크기가 클 것, 노출 시간이 길 때. 그 다음에 주목성이 낮은 경우는 이제 한색 계통인데 자색, 청색, 녹색 계통,
저명도, 낮은 명도, 그죠? 낮은 채도, 작은 면적, 그 다음에 노출 시간이 짧을 때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색의 진출 후퇴, 팽창 수축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진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색을 이제 진출색이라고 하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후퇴색이다. 진출성과 후퇴성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에 의해서 성립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난색 계열의 색은 한색 계열 색보다 진출성이 있다. 그죠? 채도가 낮은 색에 비해 채도가 높은 색이 진출성이 있다. 배경색과 명도차가 큰 밝은 색은 진출성이 있다. 반대인 경우는 작아 보이겠고, 또한 일반적으로 명도가 높은 색은 팽창성이 있고 낮은 색은 수축성이 있다. 그래서 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즉 명도가 높은 색은 외부로 확산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명도가 낮은 색은 내부로 움츠러들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팽창의 느낌을 주는 색을 팽창색, 수축을 주는 느낌을 주는 색을 수축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색의 온도감. 색채에도 온도의 느낌을, 그러니까 따뜻하고 차가운 느낌을 느낀다는 얘기죠. 색채에 따라서 따뜻해지거나 차가운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이제 색의 온도감이라고 하고,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다음에 색의 온도감에 따른 감정. 장파장의 색상들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단파장의 색상들은 차갑게 느껴진다. 저명도의 색은 고명도의 색보다 따뜻하게 느껴지고, 고명도는 따뜻한 느낌, 저채도는 차가운 느낌 이렇게 준다. 온도감에 의한 색의 구분. 색의 온도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색상을 구분할 수 있다. 난색 계열은 적색, 주황색, 황색, 한색 계열은 청색, 청록색, 청자색, 중성색, 녹색, 보라색, 황록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채 계획의 기본 원리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읽어보면, 건축 색상은 그 존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대 건축에서 일반적인 원칙이다. 기능과 위치에 따라 자극적이고 화려한 배색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건축 색상의 기본은 차분함, 포근함, 따뜻함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고, 전경과 배경의 관계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돋보이게 하여야 하므로 배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에 있어서 중요도의 선택 순서는 색, 형태, 재료, 색상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건축 색상은 건물 자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연환경과 주변 건축물의 조화가 요구된다. 그 다음에 외장색은 유리면이나 간판 등을, 실내의 경우는 가구나 장식 등을 고려해서 조조색, 보조색, 액센트색 구분 계획하여야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기능별, 구역별로 구분할 때 이들 각 부분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색채 계획을 조절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색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만의 조명 등 계획, 설계, 제작에 대한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의 스타워즈 조명명은 스타워즈, 재료는 파이프, 전선, 광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어떻게 요걸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품목들을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요게 이제 계획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나만의 조명등 만들기 계획이니까 이런 형태의 조명등을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 몇 센치, 몇 미리, 작품명은 이제 좀 자기가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스탠드 컨셉 해가지고 이런 것들 하고, 여기 이제 주제가 없네요. 여기는 주제, 조명명이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스케치를 이렇게 합니다. 스케치.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길이라든가 어떤 것을 쓸 건지에 대해서 적어 놓긴 했는데, 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요 길이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그 재원 규격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스케치에 따라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작 과정인데, 제작 과정.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제작 과정을 이렇게 카메라에 중간중간에 찍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작 과정. 그래서 최종 조명등, 나만의 조명등이 이제 완성이 된 사례고, 조명등이 완성이 됐으면 전기를 꽂아서 이렇게 전기가 이제 불이 들어온 상태죠.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사진을 찍어서 제작 과정과 더불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요 스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가 있는데, 요번 퀴즈는 이제 다음 주 정도가 이제 중간고사인데, 이제 대면으로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퀴즈로 이렇게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퀴즈가 나갔는데 그것들을 카페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쭉 해 두시기 바라고, 요번에 퀴즈는 이 나만의 조명등 만들기가 되겠어요. 나만의 조명등 만들기.
그래서 나만의 조명 만들기의 계획 설계까지, 제작은 뭐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그때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계획 설계에 지금 봤던 그런 그 내용이 있었죠. 그죠? 조금 전에 설계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그 다음에 재료가 뭐가 필요하고 규격, 지금 3cm인가요? 3cm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조명등을 만들 건지, 그리고 지금 여기 주제가 빠져 있는데 주제도 이렇게 정해서 제목 이렇게 이런 걸 정해야 됩니다. 제목, 도토리라는 나만의 조명등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도토리, 그다음에 스케치는 이렇게 했고 규격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겠다 예상을 해서 나무판은 뭐 2개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스케치를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어요. 찍어서 이렇게 자기 이름 쓰고, 요게 이제 요게 그 나만의 조명등 만들기의 요번에 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주까지 카페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지 안내 사항은 동일합니다. 공지 사항은 사진 소개 원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이 동영상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그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공지를 할 건데, 연락이 없으면 그대로 유튜브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